민주당에서 수박 논쟁이 뜨겁습니다. 작년 대통령 후보 경선 때부터 이재명, 이낙연 두 후보 측의 설전이 도화선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수박 논쟁의 진원지는 서슬퍼런 박정희 정권 시절 중도 통합론을 주창했던 유진산이 왕사꾸라의 원조입니다. 그는 정치란 정적과의 대화, 조정, 타협에 있다는 권모설수로 1964년 박정희 독재와 짜고 언론 윤리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 후 중앙정보부의 지원으로 신민당 대표에 당선된 후 박정희 유진산 영수회담을 갖습니다. 진상계로는 이철승, 유치성, 이민우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때 김영삼을 필두로 40대 기수론이 등장합니다. 이철승은 유신 정권에 참여하는 개혁 중도 통합론을 주장하여 사꾸라라고 비난을 받았습니다. 전두환 독재 시절에는 안기부에서 유치성을 중심으로 민주한국당이라는 관제 야당을 만들게 됩니다. 이때 김대중과 김영삼이 민주화 추진협의회를 결성하고 신한민주당을 창당해 이민우를 총재로 추대합니다. 그러나 이민우는 전두환의 내각제 개헌을 수용할 수 있다는 이민우 구상을 발표하게 되자 이철승을 필두로 내각제 지지파와 김대중, 김영삼을 중심으로 한 반대파로 나누어 극심한 내분이 발생하고 결국 이민우는 제명을 당합니다. 국민들은 선명한 야당을 원하기에 사쿠라와 수박은 곧 소멸되고 만다는 것을 역사는 증명하고 있습니다. 작년 4월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민주당을 향하여 민주당은 180석이 아니라 1800석이라도 우리를 못 이긴다고 조롱했습니다. 가히 충격적인 말입니다. 검찰개혁과 언론개혁 법안 등을 하나도 처리하지 못하고 법사위를 비롯한 중요 상임위 8것을 협치라는 명분으로 양보했습니다. 민주당 내 수박들의 영향력이 극심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왜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의 패배를 이재명의 책임으로 돌리는가? 대통령 윤석열은 왜 이재명 죽이기에 올인하는가? 그 모범 답안은 서울대 법대 출신을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된 상고 출신 김대중 노무현에게서 그 단서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내 수박들, 재벌들과 수구 언론들, 그리고 사회 곳곳에서 또아리를 들고 있는 기득권자들이 자신들의 발톱을 감추고 상생과 공생이란 이름으로 포장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비록 서울대 법대 출신에게 패배했지만 소년공 출신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득권자들은 일제강점기로부터 미군정을 거쳐 군부 세력으로 이어지는 100년 동안 모든 권력과 내통하며 특권을 누리고 호의호식하며 살았습니다. 그들이 두려운 것은 이재명 같은 듣보잡이 당권을 쥐거나 대통령이 되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뺏길 수 있다는 불안감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이재명에 대한 핍박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권변호사 시절, 성남시장 시절, 경기도지사 시절, 대통령 후보 시절과 이제는 국회의원과 당대표가 된 지금에도 내외부로부터 따돌림과 집단 몰매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악덕 기업주와 싸웠고 언론과 싸웠고 검찰과 싸웠으며 고위 공직자들과 이 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모든 부정과 인권 탄압에 대항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스스로 자기 검증을 통해서 깨끗하고 청렴해야 했으며 개혁적이고 불의와 타협할 줄 모르며 원칙을 강조한 승부사 이재명 죽이기는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 비겁하고 야비한 사회 구조 속에서 미래 세대가 어떻게 정의를 논하고 불의에 맞설 수 있는 역사를 세워갈 수 있을지 우리는 똑바로 주시해야 합니다. 모든 기득권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습니다. 비록 노무현은 같지만 이재명은 살려야 합니다. 이것이 수박 논쟁을 끝내고 왕사꾸라 같은 미물들이
비상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공정과 정의 그리고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